안녕하세요.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안녕하세요.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동이 트는 안녕하세요. 신동방 견문록 진행자 야간 주인장입니다. 이제 완전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요 며칠 살짝 꽃샘추위가 있는 탓이지만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추위가 덜했던 것 같아요. 이번 꽃샘추위가 지나가면 완연한 봄이 올 것 같습니다. 봄을 맞아 신동방 견문록도 새 단장을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프닝곡을 바꿔봤습니다.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입니다. 여행을 떠나요. 자, 그럼 2019년 첫 여행 신나게 떠나보겠습니다. 렛츠고! 여행을 떠나요. 구비또 구비. 네, 안녕하세요. 야간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주제 도시재생입니다. 도시재생 뭐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럼요. 네. 당연히 듣죠. 대학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까? 네. 오, 고급지구나. 네,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냐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앞으로 우리 옥천군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될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초대 손님 모시겠습니다. 주사파님, 유민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가 청주와 서울을 갔다 왔지요. 네, 그렇죠. 네, 다녀왔습니다. 네, 저희 신동방 견문록 컨셉에 맞게 이제 그 다른 지역 갔다 온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 도시재생이라는 것 자체에 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도시재생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그 전에 간단하게 서울 갔다 오신 우리 위민님, 네. 서울 좀 갔다 오신 소감 간단하게 본격적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지만. 네. 먼저 처음에 서울을 갔다 왔는데, 사실 청년화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번 더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봤을 때는 그냥 뭐 공간이 거기처럼 보였는데, 이제 도시재생 대학 시작하고 다시 갔다 오니까 뭔가 이 공간을 뚝 떼서 그냥 옥천에 갖다 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우리 청주에도 갔다 오신 주사파님은 어떠셨던가요? 청주. 아, 네. 청주 같은 경우에는 그 차 없는 거리가 상당히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그런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일치가 되고 합의가 됐다는 점에 상당히 좀 대단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도 이런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다양한 도시재생의 결과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두 분 외에도 많은 분들이 사실 청주와 서울을 함께 다녀왔었는데요. 함께 견학을 간 주민들 사이에서 정말 부럽다. 이런 거 우리 동네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미산에 있던 그 소극장이 되게 기억이 맞아요. 나더라고요. 저희가 갔을 때 아마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것 같은데 네. 그 친구들이 동네 축제 준비하느라 이렇게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부러웠어요. 네,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거 하나 좀 지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하나하나 한 점 찬찬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 도시재생 사업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게 됩니다. 내가 5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이 100가지는 꼭 하고 말겠다. 네. 그중에 79번째로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거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사업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네. 그 후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매년 10조 원씩 대통령 재임 기간 5년 동안 총 50조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네. 50조 원을 이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건데요. 옥천군도 여기에 발맞춰서 작년,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도시재생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사업의 얼개가 대충 나왔는데요. 현재 충북 도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 타운형 도시재생 사업에 597억 원, 약 600억 원을 쏟아붓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600억. 600억이면 어느 정도 돈일까요?
600억이면 제가 일단 만약 그 돈이 생기면 저는 건물을 짓고 스포츠카 몰고 다니면서 평생 써도 돈이 남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좀 저한테 줬으면 좋겠네요. 사심 가득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네. 아, 600억. 사실 뭐 큰 숫자라는, 큰 금액이라는 건 알지만 사실 너무 커서 이제 체감이 안 되죠. 잘 네. 안 돼요. 네. 제 기억이 맞다면 옥천군에서 하는 단일 사업 중에 600억짜리 사업은 그동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 정도로 이제 큰 사업인데요. 잘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 이 사업의 이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배경과 맥락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약간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낯설고 이게 네. 어떤 도시계획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왜? 우리 동네에서 할 거니까. 맞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고 또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대학이라는 걸 같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학 졸업한 지 한 10여 년 만에 또 대학생이 된. 네, 저는 제 삶의 첫은 아니군요. 두 번째 대학입니다. 아, 네.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또 어떤 주민분들은 이제 그 대학을 통해서 함께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해볼까요? 네. 도시재생 사업은 그 전제가 이 도시가 죽어가고 있다, 죽었다, 활력을 잃었다 이런 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활력을 잃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도시를 다시 살리겠다 이것이 이제 쉽게 말해서 도시재생 사업인데요. 그 뿌리는 1980년대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오래됐군요.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 이제 그 방식이 좀 달라졌고 최근에 이제 뭐랄까요? 수렴된 형태가 도시재생인데 그 의미를 또 이따가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1976년에 도시재개발법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1973년에는 주택 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법들에 기반한 당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은 선철거 후 개발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두 분 게스트님들은 몇 년도에 태어나셨죠? 99년도에 태어났습니다. 99년도. 두 분 다 99년생이시죠? 예. 그럼 이 철거민에 관한 이야기를 뭐 잘 못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철거민에 대한 이야기 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뉴스에서 어렸을 때 그냥 흘려 듣듯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잘 네. 모르겠네요. 네. 주서파님은 어떠신가요? 네, 제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집에서, 저는 기억을 못하지만 부모님 말씀으로는 제가 살던 아파트가 이제 재개발 구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던 입주민들이 이제 다 나가게 됐는데, 저희는 당시 그 건물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집의 주인이 아니어서 그냥 뭐 전세여가지고 그냥 싹 나오기만 해서 다행이었는데, 거기 원래 거주하시는 분들이 막 결사투쟁에다가 막 이런 것들이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천에 제가 남동구에 살았는데 그 구역은 지금은 됐을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재개발 구역으로 넣냐 마냐 가지고 주민들의 찬반이 항상 갈리던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쫓겨날 사람들이 거의 집이 집을 가지고 자기 집의 소유라고 하는데 인천에도 서울처럼 인구 밀집 지역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계신 분들 중에 몇 % 정도는 자기 집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인천시 건데 그냥 거기에 그냥 무단으로 사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그분들 쫓겨난다 막 이런 얘기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고서는 철거민, 우리 집은 다행히 집이 있어서 다행이다. 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뉴스에서 이제 이 철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문제는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은 아까 제가 선철거 후 개발이라고 했잖아요. 일단 사업 대상지를 정합니다. 오래되고 낡은 곳, 뭐 이제 인구가 줄어들기도 하고, 가령 뭐 큰 공장이나 기업이 있다가 떠나간 곳이기도 하고, 큰 상권이 형성됐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빠지기도 하고 그런 곳이 되겠죠. 그런 곳을 일단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을 하면은 싹 밀어버리는 과정이 먼저 선행이 되는 거죠. 네. 네. 있는 것을 뭐 복원하거나 보존하기보다는 싹 새로 헐고 원점에서 재검토,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만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밀어버리고 새로 만들어지고 나면은 새로 말하는 결과물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멋진 빌딩과 그 아름다운 도시 미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선주민 내지는 원주민이라고 하는 분들 그곳에서 오랫동안 털을 잃고 살고 계셨던 분들이 태반 이상은
쫓겨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의 큰 문제였는데요. 이 도시 재생은 그런 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도시 재생은 이게 새로 완전 밀어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던 것들 유형 무형의 문화 자산과 도시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좀 지켜가면서 최대한 존중해가면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 보자는 것인데요. 시간 순으로 한번 짚어보면은 그 1990년대까지 아마 이 재개발 재건축 방식이 좀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네. 2000년대 이후에 1년에 마을 만들기 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민간 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2006년을 전후로 해서 큰 맥락, 그러니까 기점이 생기는데요.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정책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요때가 이제 요때부터 이제 지방 분권이나 지역 균형 개발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론들이 이제 한참 우리 사회에서 수면 위로 떠오를 텐데요. 그러면서 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해서 각 부처들이 이것과 관련된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자기 사업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네. 국토부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농림부는 농촌 마을 종합개발 사업, 행안부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얼핏 들어보면 뭐 같은 사업 같은데. 네, 그렇죠. 네, 네, 비슷해 뭐 보이네요. 디테일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주민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예산으로 세금으로 추진되는 마을 만들기라는 큰 맥락 속에는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어쨌든 각 부처들은 자기 사업을 고집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따로 국밥처럼 돌다 보니까 돈 낭비가 되는 거죠. 우리 지역에서는 농촌 마을 종합개발 사업이라는 걸 많이 했는데요. 뭐 각종 권역 사업이라든지 중심지 활성화 사업, 옥천군에서 이 권역 사업이 완료된 곳도 있고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네. 뭐 가령 안남 산소화 권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됐고 동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것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도시 재생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남의 동네 이야기도 아니고 네. 이미 끝나버린 사업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동네에서는 여전히 이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쨌든 이런 각 부처에서 자기 조직 논리를 가지고 그 추진하던 사업들을 좀 합쳐야 되겠다. 이게 따로따로 가는 건 비효율적이다. 네. 그런 문제 의식이 생기면서 2013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또 만들어집니다. 네. 원놈의 법이 자꾸 만들어져요. 그러게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이 추진이 되는데요. 기존의 사업들을 대폭 보완하고 통합하면서 이제 국토부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짤막하게 도시재생 사업의 역사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네. 조금 어렵긴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뭐 이해가 됐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요. 네, 그냥 아까 말씀하신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그 뭐죠?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옥천군에서 좀 이제 종료된 것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곳도 있다는데 뭐 제가 그 진행 중인 동네 주민이 아니어서 체감을 하지 못했지만 여기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도 지금 처음 알았고요. 지금 이게 하나의 도시 재생의 하나라면 저는 약간 실망스러운 면이 좀 있네요. 왜냐면 지역 주민으로서 별로 체감이 안 되거든요. 네, 거기서 진행 중이든 끝났든. 네. 맞아요. 네. 체감이 잘 안 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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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물리적으로 일단 구역이 좀 다른 것도 이유가 될 테고요. 네. 그리고 그것들이 어쨌든 뭐 지역 안에 사는 사람들한테조차도 그 알려지지 않았다는 건 네. 뭐좀 좀 그게 짚어봐야 될 네. 문제인 것 같기는 하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재개발과 도시 재생이 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기존의 재개발은 이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싹 쓸어버리고 밀어버리고 새로 만들면서 그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민간 사업자 그러면서 뭐 용역들이 막 등장하고 네. 용역 깡패. 네. 그래, 깡패들이 막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여전히 많이 네, 많이 나오죠. 7, 80년대 그 배경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가장 최근에 기억에 나는 것, 상징적으로 기억에 나는 것은 아마 용산 맞아요. 용산 네, 장사. 그쵸. 용산도 뭐 같은 맥락이 아니었을까 생존권을 주장하면서 네. 어쨌든 뭐 그때 경찰 특공대도 한번 돌아가셨던 걸로 제가 네. 기억하고 뭐 주민분들도 많이 희생을 되셨고 그런 사업 그런 방식이 절대로 이제 되풀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쵸. 그것이 이제 민간이 주도가 됐고 국가 공권력이 좀 그 뭐랄까 권위적으로 폭력적으로 좀 그 잘못된 권력을 행사했던 대표적인 사례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그 또 하나의 또 차이점은 그 누가 주도하느냐 이건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을 만들기나 도시 재생의 그 정신이나 취지는 주민이 주도한다. 그 여기서 말하는 주민은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네. 그 사업의 대상자이면서 동시에 수혜자인 주민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우리가 앞으로 옥천군이 600억을 투입해서 대학타운형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사자 입장에서 좀 관심을 갖고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그 뭐 도시 재생의 역사는 그렇다 치고 네. 그 옥천군 600억의 돈을 들여서 대학타운을 만들겠다는데 이게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일까요? 제가 지금 그 600억 정도의 몇 퍼센트죠? 거의 한 7, 80%는 대학 기숙사로 알고 있는데. 네, 한 50억 정도 대학 기숙사에 그러니까 충북 도립대학에 500명이 네. 그 하는 기숙사를 만들겠다고 하죠. 이게 그 도지사님 공약 아니십니까? 네, 도지사님 공약이기도 하지요. 네,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이 상식이라기보다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도립대가 지금까지 옥천군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네, 옥천에 도립대가 있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얻은 이득이 뭐가 있죠? 저한테 아니, 이거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어, 자,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대전이나 여러 지역의 그 통학을 하기 때문에 좀 이 학생들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어떤 학생들의 지역의 뭐 참여율이 좀 저조했었을 것이다. 이렇게들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이게 500명의 기숙사, 그러니까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짓는다고 상황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좀 상당히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 돈이 그 정도 쓰이는 거에 있어서 좀 합리적인 근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숙사에 어떤 시설을 갖추는데 얼마 들었다 이런 것들이 좀 공개적이고 깔끔한 방식으로 좀 공개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얼핏 듣기만 했는데 뭐 현수막으로 뭐 다는 그런 시민단체가 있었다면서요. 예를 들어 공원 조성하는데 300억 들었다면은 이 공원 300억 들었음 뭐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네. 당진 같은 데서 그런 시민운동이 좀 어. 있었죠. 네, 제가 그런 거 보고서는 상당히 큰 영감을 얻고 이거를 근데 이게 또 안 좋은 이미지가 좀 씌워질 수 있잖아요. 약간 예를 들어 관을 상대로 약간 적으로 돌리는 식의 그런 행보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나 생각이 들지 않도록 네, 아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깔끔하게 공개가 된다면 뭐 사람들 전부 주민분들도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게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600억을 들이는 대학타운형 옥천군 도시재생 사업이 핵심 사업이 기숙사 도립대 기숙사 설립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네. 여기서 대학타운형의 이제 구간이라고 해야 되는 개념이 옥천역에서 출발해서 네. 옥천경찰서를 거쳐서 김밥천국 사거리를 찍고 돌아서 충북 도립대학까지 와서 그 부근 요 구간을 이제 대학타운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숙사도 짓고 청년 커뮤니티 센터도 짓고 네. 그 외에 어떤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을 다양하게 이제 건립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까지가 이제 지금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사업의 얼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600억 들여서 기숙사만 짓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네. 우리 위민님은 어떤가요? 돈 600억 들여서 옥천군에서 이런 형식의 도시재생 사업을 하겠다. 되게 일단은 제가 참여하고 있잖아요. 네, 약간 좀 책임이 네. 막중하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약간 물음도 약간 들기도 해요. 네. 하면서 그렇습니다. 정말 그 주인의 의식이 투철한 네, 대단하시네요. 저는 민주시민이시군요. 네, 저도 참여하고 있지만 저는 그냥 이게 받아들일지도 모르는 의견을 내뱉는 일개의 주민이다라는 생각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렇군요. 두 분의 시각차가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 공식적인 자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게 2월 25일 날 네. 충청북도에서 나온 보도 자료입니다. 요걸 어느 분이 한번 짤막하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읽겠습니다. 네. 네, 옥천읍 대학 타운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동 추진 협약 체결. 옥천읍 활성화를 위해 대학 타운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대학 타운형 도시재생 사업은 충북 도립대학과 연계한 사업으로
옥천군, 옥천읍이 사업 대상지이며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및 주민 거점 시설 조성 등을 통해 옥천읍 쇠퇴를 극복하고 도시 경쟁력 회복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은 총 사업비 약 597억 원을 투입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이 시행되면 충북형 일자리 창출, 주거복지 향상 등 생활 인프라와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옥천군수, 충북도립대학교 총장, 충북개발공사 사장이 참석하여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공동추진 협약서에 서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날 협약식에서는 옥천군수, 충북도립대학교 총장, 충북개발공사 사장이 참석하여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공동추진 협약서에 서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부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이상합니다. 네, 이 부분 뭐가 이상할까요? 이 사업의 주체가 주민이라면서 주민이 빠져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거 뭔가 찜찜하네요. 저희가 지금 쇠가 빠지게 네. 그렇죠. 저희를 포함해서 약 한 40명의 주민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네. 2달 가까이 쇠가 빠지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정작 협약식에서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민이 없습니다. 네. 심지어 협약식을 한다고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안 네. 왔죠. 초대를 해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뉴스가 나온 걸 보고 화들짝 놀라면서 이 사실을 안 것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한번 짚어볼게요. 도시재생사업이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다른 점은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마을 네. 만들기는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 주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 충청북도 보도 자료를 보면은 높으신 분들은 나오는데 정작 사업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주민들이 없는 자리에서 협약식 맺고 쿵짝쿵짝 한 것이겠죠. 참 아쉽습니다. 네. 네. 이 정책을 하는 분들이 이 도시재생 사업의 근본 취지를 모르거나 혹은 알고 있지만 그냥 편하게 가자.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런가 봅니다. 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군요. 네, 그 안타까움대로 금하고 너무 또 이게 비판 일변으로 가면 안 됩니다. 네. 이건 또 주민이 주도한다고 해서 주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 협치, 거버넌스로 네, 진행하는 협력 것이기 때문에 구조니까. 네, 그렇죠. 우리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 만약에 들으신다면 따끔하게 아차 싶으시면은 앞으로는 주민과 잘 이야기 나누도록 소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도시재생의 그 전반적인 역사와 맥락을 짚어봤다면 옥천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옥천군은 지난 11월 달에 옥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또 그 2019년 1월자 정기 인사가 진행이 되면서 김재종 군수의 그 어떤 비전과 철학이 담겨 있는 그 조직 부서 이동을 하는데요. 재배치를 하는데 그게 네. 도시재생 팀이 이제 생기면서 탄력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도시재생 팀은 법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하려면 네. 이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아, 네. 그러면 그거와 플러스돼서 도시재생센터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네, 연결되는 건가요? 그것도 관련 법에 나와 있는 조건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도시재생 팀을 만들었고 12월 달에 옥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이라는 용역을 발주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게 예산은 3억 원이었는데 제일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라는 데서 제가 옥천군 홈페이지에 보면 옥천군 뭐 계약 용역 입찰 관련된 시스템이 있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거든요. 네. 거기를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요 엔지니어링 사무소에서 2억 5,200만 원 요거 낙찰을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옥천군은 기준으로 3억 원을 제시를 딱 하면은 이제 여러 업체들이 요 사업을 우리는 얼마에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아마 네. 최저가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렇겠죠. 이건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3억짜리를 2억 5천 해주겠다는 건 좀 과하게 DC가 좀 들어간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요 용역 결과는 2019년 12월 그러니까 올해 말에 나오게 되었고 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은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은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사실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들이 좀 필요해요. 이 해당 구간에 일정 기간 동안 인구가 얼마나 줄었다, 뭐 기업이 얼마나 문을 닫았다,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뭐 폐업했다, 이런 도시 쇠퇴 지수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역이 객관적으로 쇠퇴했는가, 음. 그것을 이제 계량하고 그 연구하는 것이 전략 계획이고요. 그런 계획을 바탕으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지 세부 사업들, 그러니까 주민들이 체감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개별 사업들을 정하는 것이 활성화 계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 계획과 활성화 계획은 그렇게 좀 큰 차이점이 있고요. 네. 도시재생은 그리고 크게 5가지 유형이 있어요.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사업의 그 5가지 유형은 이름이 우리 동네 살리기, 그다음에 주거지 지원형, 그다음에 일반 근린형, 그다음에 중심 시가지형, 마지막으로 경제 기반형이라고 해서 5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각 사업은 대상 규모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옥천군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일반 근린형이나 중심지 시가지형 정도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반 근린형은 주 사업 대상지가 골목 상권과 주거지, 그다음에 소규모 공공복지시설 같은 것이고 사업 부지 면적이 10에서 15만 제곱미터 정도. 그렇군요. 네, 그 정도 되고 중심 시가지형은 요거보다 조금 더 폭넓게 상업과 상권, 문화예술 등을 같이 포괄을 할 수가 있고 20만 제곱미터 정도. 그리고 사업비는 일반 근린형은 4년 동안 100억 원을 투입할 수 있고요. 중심 시가지형은 5년 동안 150억 원을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 유형들이 조금 있고요. 근데 아마 옥천군은 일반 근린형이나 주거지형이 될 것 같은데 요거 결과가 나와보면 알겠죠. 네, 그렇겠죠. 자, 근데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지금 잘 참여를 하고 있는지는 역시 또 의문이 듭니다. 제가 과거에 그 옥천군에서 매년 10억 원 이상의 다양한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네. 그 연구 용역들 상당수가 주민이 실질적인 참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용역이 시작되는지도 주민들은 모르고 끝난지도 모르고 그렇겠죠. 네. 그래서 해가 바뀔 때마다 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시 용역이 반복되는 현상이 사실 있거든요. 네. 네. 그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옥천군 종합개발계획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옥천군의 큰 사업을 만드는 건데 제가 확인한 것만 옥천군 종합개발계획 사업이 버전이 3개가 있어요. 버전이 3개요. 3개요? 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새로 하는 거예요. 네. 종합개발이라고 하면은 큰 그림에서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네. 바뀔 때마다 하고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캐비넷 용역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돈 들여서 해놓고 결과물은 캐비넷 속에 들어가서 이제 고이 잠드는 거죠. 도시재생 사업 용역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네.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 사업에 제가 아까 이제 전략계획은 이제 쇠퇴지수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보기로는 이건 결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많은 의견들, 많은 목소리를 내는 것밖에 답이 없고요. 결국 그 이후에는 그런 의견들을 수렴한 기관들이 얼만큼 이제 계획서상에 내서 올리고 그게 또 내려오느냐 그건 문제거든요. 저는 네, 지금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으로 잘 해주시고 계신다 생각하고 그 맡으실 기관에서의 그 태도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바뀔 거라 생각됩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이 과정에서 현장 지원을 맡고 있는 지역 단체가 있습니다. 그 옥천 순환경제 공동체인데요. 이 옥천 순환경제 공동체가 이 도시재생대학 현장 지원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를 포함한 우리 주사파님과 위민님도 네. 여기 참여를 하고 있죠. 네네. 이 도시재생대학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절차입니다. 그리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네, 되는. 도시재생 사업을 하겠다는 지역은 아까 제가 법적으로 밟아야 될 단계들 절차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대표적인 게 해당 지자체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시재생대학을 반드시 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반드시 열도록 되어 있다는 게 양면의 칼 같은 건데 어느 지역에서는 대충 그냥 하는 거죠.
열기만 하면 되는 거지 꼭 잘해야 된다 이런 또 강제 조항은 없고 그걸 평가하기도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냥 훅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옥천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이제 해서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오랫동안 활동을 해온 옥천 순환경제공동체에서 현장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8일 도시재생대학 개강식을 시작으로 총 7차례에 걸쳐서 지금 그 모임이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대외적으로는 이제 총 6차시인데 왜 7번이냐면 저희가 현장 견학을 네. 2번 갔습니다. 네. 원래는 한 번이 계획이 있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한 번으로 안 되겠다. 2번은 가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청주도 한번 갔다 오고 서울도 한번 갔다 왔죠. 그리고 이제 오늘이 저희가 녹음하는 날짜가 3월 14일인데요. 내일 저희들이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동네 문제점과 잠재력을 쫙 파악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 두 다리로 튼튼하게 걸으면서 네. 그 결과물을 시각적으로 정리하는 마을 지도 그 제작을 내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은 3월 22일 날 그 종강식 때 옥천 주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주사파님, 저희 도시재생대학이 총 5개 팀인데 네. 여기 청년팀 팀장을 맡으셨잖아요. 네. 청년팀 이름이 두근두근 설레임 팀입니다. 네, 두근두근 설레임 팀. 네. 두근두근 설레임 팀 팀장을 맡았는데요. 네. 뭐 이제 마을 지도 제작과 종강식을 남겨둔 현 시점에 한 3분의 2 정도 과정을 지나왔는데 네. 어떤가요? 도시재생대학 참여해본 소감이? 일단 이 팀장으로서의 생각은 이 청년팀에 대한, 그러니까 도시재생에 대한 청년층의 홍보를 제가 많이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약간 아쉬움이 좀 남는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이 대학을 진행하면서 또 참가하면서 느낀 소감은요. 일단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 열정과 열의가 대단하십니다. 이게 어쨌든 지역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게 아직 약간 재개발과 도시재생에 대한 그 개념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긴 했었지만, 결과는 그거거든요. 이 지역을 좀 더 살기 좋게 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앞장서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그리고 마을 탐방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좀 약간 죄송했거든요. 귀하신 시간에 읍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는 거 솔직히 자기 시간 희생하면서 나오시는 건데 아무 말씀 없이 나와주시고 네.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주민분들, 이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분들의 열의가 대단하시다를 느꼈습니다. 네. 우리 위미님도 두근두근 설레임 팀의 설레는 네. 멤버죠? 네, 설레는 멤버. 어떠셨나요?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저희가 아무 경험 없이 그냥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문가의 그 멘토식으로 이제 들어와서 전문가들이 조금 조언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었는데 그게 아니니까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아쉽습니다. 네, 전문가의 손길이 진행하면서. 필요했던 건가요? 조금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도시재생대학은 이제 7차례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첫날은 개강식을 했었고요. 네. 둘째 날은 이제 전체 모임을, 각 팀별 모임을 가지면서 도시재생 대학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 마을의 문제점 어떻게 파악할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 잘하고 있는 곳, 청주중앙동, 상권 활성화의 대명사라고 알려진 청주중앙동을 다녀왔고, 또 서울혁신파크, 청년 허브를 비롯한 다양한 청년 단체들, 비영리 민간 단체들이 함께 하는 곳이죠. 거길 다녀왔었고, 그 이후에는 성미산 마을, 그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공동체 마을 중에 한 곳이죠. 그것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4개, 5개 팀이 각 구간을 나눠서 해당 구간을 직접 돌면서 우리 지역의 해당 구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 장점이 있는지를 파악해보는 마을 탐방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내일 그것을 지도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네. 진행자인 저도 동네 방네 반장팀을 팀장을 맡았었는데요. 저희가 살펴본 구간은 김밥천국 사거리에서 마을 카페 티류를 지나서 금구 어린이 공원과 경찰서를 둘러본 뒤 중앙공원을 거쳐서 어미 횟집 앞으로 돌아오는 코스였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걸으셨네요. 네, 저희들은 이렇게 공원 2곳과 경찰서 1곳을 이제 핵심 포인트로 봤던 데인데요. 이렇게 도시재생대학은 총 5개 팀이 있었어요. 재생혁신팀, 여기는 저희가 마을 리더라고 이제 부를 만한 분들, 뭐 이장님, 주민자치위원님, 각종 기관단체장님, 그리고 한
면의 면장님도 참여를 하셨죠. 네. 네, 네. 제장 혁신팀 있고요. 동네 반내 반장팀 바로 저희 팀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두근두근 설레임팀, 네. 그다음 이제 마을 교육에 관심이 많은 엄마들을 중심으로 한 옥천 드림팀, 그리고 가와리 탐방팀이 이렇게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각 팀들이 자기 이제 지정 구역을 이제 코스로 돌았는데요. 돌면서 상당히 많은 그 문제점 분석과 대안 아이디어들이 나왔어요. 요 이야기만 해도 1시간 훌쩍 넘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두근두근 설레임 팀은 어디를 둘러보셨고 거기서 주요 어떤 제안하는 뭐 대안이나 정책 사업 중에 기억에 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 일단 두근두근 설레임 팀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이제 옥천역에서 출발해서 그 천변 쪽, 그러니까 옥천 우체국 쪽으로 들어간 뒤 이제 금구리 그 금거북이 길이라는 이제 천변 쪽 도로를 통해서 저기 포장마차 거리를 거쳐서 공설시장까지 진입한 뒤 희망약국 사거리로 다시 돌아와서 김밥천국 사거리에 오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옥천 경찰서로 돌아가는, 사실 이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게 골목골목마다 돌아다녀가지고 네, 이게 딱 특정 코스라고 좀 지칭하기 좀 애매합니다. 네, 아무튼 크게 보자면 옥천역 부근과 공설시장 그리고 옥천 경찰서 주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저희가 일단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많은 제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단 제가 그날 다니면서 든 생각은 진짜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맞아요. 다니면서 제가 계속 차 옵니다 조심하세요를 입에 계속 달고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 골목골목마다 들어오는 차들이 너무 많고, 이게 왜 물론 도로에 차가 들어오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왜 위험한가?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불법 주정차가 너무 많아서 골목이 의외로 넓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면에 차가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게 사람과 차가 경쟁하면서 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가 양쪽으로 맞닥뜨리는 차가 딱 왔다 하면은 안 풀리는 거예요. 노답입니까 그럼?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걸 고민하면 그래, 이게 일단 간단하게 드는 생각이 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한가 보다. 주차장 더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거는 주차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물론 저기 그 교육청 앞에 있는 그 주차장이나 이제 지역에 있는 여러 공영 주차장을 보면 자리가 꽉 차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저기 그러니까 가와 굴다리 쪽에 그 공영 주차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차가 많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읍 외곽에 있는 주차장의 사용률은 저조하고 읍 내, 그러니까 자기가 볼일을 볼 곳 주변에 차를 세우고 싶어하는 건 사람의 당연한 그 심리겠지만 그건 시민 의식부터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겸 의견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주민 한 분께서 의견을 주신 건데, 공설시장과 김밥천국 사거리 그 사이에 서서 딱 보면 거리의 특색이 나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특색이 있느냐라고 말씀드리니까 김밥천국 사거리 쪽은 딱 봐라. 젊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고, 공설시장 쪽 거리는 딱 봐도 중장년층 이상의 어르신들까지 해서 다니는 거리다. 그러니까 거리별로 평균 연령대가 다른 이 상황이 문제점이자 바꿔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하시다니 좀 대단하시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랬더니 이 젊은 층이 공설시장 주변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 또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거리별로 연령대가 나눠지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다른 문제가 뭐냐면 김밥천국 사거리에서 활동하는 저 젊은 층들이 나이를 먹고 공설시장으로 이동을 할까가 문제인 거죠. 네, 이들이 공설시장으로 그대로 나이에 따라서 이동을 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나이에 따른 순환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그게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공설시장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린 죽은 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공설시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 예를 들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시장 내에서 다양한 행사 등을 해서 젊은 층의 유입을 좀 높이고, 그리고 공설시장 건물에 이제 좀 추가하기 좀 애매하겠지만 그런 다양한 청년들이 요식업 같은 거 창업할 수 있는 걸 인큐베이팅을 좀 할 수 있는, 근데 물론 보니까 자리가 없어 보이긴 하던데, 네,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팀의 가장 큰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이 옥천 경찰서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 옥천 경찰서라는 지역에 엄청난 건물이 이전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옥천 경찰서가. 그러면 그 건물이 한 3-4채 돼 보이던데 그 자리가 이전함으로써 나는 그 빈 공간, 그걸 뭘로 채울까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받았는데 여기서 또 큰 의견을 하나 받았습니다. 결국 저기다가 뭘 세우든 짓든 간에 넣든 간에 결국 그 이용하는 연령대만 이용할 거다. 예를 들어 청년 커뮤니티 센터가 옥천 경찰서에 입주를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청소년 문화공간도 같이 입주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간다는 의견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뭐 그런다고 뭐 그냥 어차피 건물 자체가 분리될 텐데 뭐가 문제가 크게 있으려나 했더니 이게 당장 청소년 수련관에서 잠깐 공공근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거기 있던 바로는 자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탁구장에 대학생들이 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오는 중고등학생들의 태도가 반응이 어떠냐면 들어오자마자 그냥 나가요. 네. 이게 이 세대별로 연령대별로 서로 섞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본능은 있나 보더라고요. 뭐 저도 사실 좀 그런 게 좀 없잖아요.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사실 옥천 경찰서를 엄청나게 큰 그리고 다양한 세대가 아우르는 그런 건 좀 어려워 보이고요. 하나의 집중형으로 좀 가야 된다고 의견이 좀 정리된 것 같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요. 우리 유민님은 어떠신가요? 사실 그 옥천 경찰서를 뭘로 지을까에 대한 아까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 있잖아요. 저도 솔직히 얘기 들으면서 느꼈던 게 그럴 수도 있나 싶기도 하고 글쎄요, 잘 되면 좋겠는데 그 연령대 문제가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네. 그리고 이게 이후에 그 마을 탐방 끝나고 나서 좀 약간 소수의 사람들과 약간 차 한잔 하면서 얘기를 나눈 건데 결국 어떤 시설이 들어오든 간에 그거 운영은 누가 할 거고 관리는 누가 할 거냐라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결국 지어만 놓고 관리 안 되고 유지보수 안 되면 폐허되는 거 아니냐. 결국 주민들의 의견을 낼 때 책임을 지고 의견을 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년 커뮤니티 센터다라고 하면 그걸 짓자라고 하면 그 운영하고 아니면 관리 누가 할 건데? 라는 질문에 그럼 내가 하겠다라는 어떤 책임감 있는 발언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 복합 공간 이런 것들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책임감 없이 내뱉는 발언을 좀 삼가해야 된다는 말씀에 제가 또 충격을 먹고서는 박수를 쳤죠.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네. 이게 이제 물론 이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거와 이제 관가 서로 협약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데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선 든 생각이 그래 주민들은 자기 의견들을 얘기하고 모든 책임을 관한테만 전가하는 그런 사업인가?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주민들의 의견에 각자의 그런 책임감이 좀 뒤따라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약간 기존의 흐름과 뭐 좋습니다. 그러면 네. 청년 커뮤니티 센터를 맡으실 겁니까? 아니 청년 커뮤니티 센터를 지어만 주시면 맡으실 겁니까? 당연하죠. 맡아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네, 일단 제가 나름대로 또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아주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잘 되는 곳은 모르지만 평균적으로는 청년 커뮤니티 센터 하면은 대부분 취창업 상담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청소년들의 그런 자격증 받는 운영 정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열린 방식으로 굳이 그러니까 대부분 취업 창업에 목을 매는 구조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저는 약간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여러 문화 프로그램들 위주로 조성을 하고 싶고요. 물론 이게 좋습니다. 군에서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 그런 생각입니다. 네. 우리 위민님은 청년 커뮤니티 센터 운영 내지는 참여에 대해 제안이 있다면 하실 겁니까? 네. 뭘 하고 싶으십니까? 솔직히 공연 공간이나 네, 연습실 같은 거 이렇게 네. 공간을 만들어서 같이 연주를 한다던가 아니면 협력해서 도와준다던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옥천군 인구 청년 대응팀 팀장님 들으셨죠? 네, 두 분이 하신답니다. 아니 팀장님 청년위원회 언제 소집합니까? 저 빨리 만나고 싶어요. 네,
제안만 해주신다면 하겠다는 분들이 있네요. 청년 커뮤니티 센터는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두근두근 설레임 팀의 제안을 들어봤는데요. 저희 동네 방네 반장 팀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주민이 참여한다는 얘기, 아까 이제 주사파님도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것도 참 맞는 얘기긴 합니다. 책임 있는 발언. 네. 그냥 뱉어내듯이 하는 말들은 또 나중에 책임을 질 수가 없겠죠. 동시에 또 주민이 참여한다는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자기 생활 안에서 어떤 불편과 편의를 찾게 되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개인의 민원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나의 불편이 우리의 문제로 좀 승화될 때 공익성을 갖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저라는 한 사람은 지역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면서 아내와 함께 작은 가게를 꾸려가는 자영업자이기도 하고 아이를 키우는 아빠이기도 한데요. 문제의식이 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밥천국에서 도립 때까지 사거리를 보면서 느낀 첫 번째 감정은 정말 이게 상권이 낡았구나. 물론 1층은 여전히 뭐 번성하는 곳들이 있지만 2층은 꽤 공실이 좀 있고 옥천도. 그리고 자영업자들끼리 모이면 많은 얘기가 옥천은 농촌치고는 임차료가 너무 비싸다. 맞습니다. 가게세가 좀 비싸다. 자꾸 인구는 줄어들고 장사는 안 되는데 가게세는 좀 비싸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도시재생 사업을 제가 주변 분들한테 홍보를 할 때 한 분이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됐어요. 이거 잘 되면 혹시 월세 오르는 거 아니냐고, 집주인들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는 그런 거라면 이런 도시재생 사업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저는 월세가 올라서 쫓겨날 걱정이 될 만큼 사람이 좀 왔으면 좋겠다. 먼저 네. 뭐 그런 이야기를 농담처럼 주고받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들, 이제 그 상권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것과 연결해서 저 청주 중앙동을 갔다 온 이유가 차 없는 거리를 보기 위해서 갔다 왔던 건데, 도립대학에서 김밥천국 사거리까지 그 구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옥천에 아까 뭐 이제 주사파님도 차도와 인도 구분이 안 돼서 너무 위험하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전면적인 차 없는 거리는 되지 않더라도 시범적인 구간을 좀 만들어서 교통사고나 이런 데에 대한 그 불안함 없이 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과거에는 일회성이긴 하지만 옥천에서 차 없는 거리 축제 같은 걸 가끔 하긴 했었거든요. 1년에 한 맞아요. 번씩. 그때 참 그 특별한 경험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차들이 점령하던 곳에서 천막을 치고 뭐 노래도 하고 뭐 체험도 하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러니까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좀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금구 어린이공원에서는 많은 분들이 물놀이 장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름에 아이들은 정말 그 물만 있으면 놀거든요. 네. 그래서 물놀이장을 했으면 좋겠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테니스장이 있는 중앙공원, 그곳은 그 금구 어린이공원은 거기도 약간 그 예전에 논밭 였던 곳을 이렇게 싹 밀고 이렇게 공원으로 만든 곳이라서 나무 같은 것도 인공적으로 이렇게 갖다 식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중앙공원 옆에 자연스럽게 산을 좀 끼고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연 자원을 활용한 숲 놀이터 같은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었고, 저희도 경찰서를 유심히 봤습니다. 경찰서가 이제 문정리 행정타운으로 이전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 그 부지와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장 우려가 되는 건 민간 사업자가 그것을 사들여서 뭐 아파트를 짓던 상가를 짓던, 네.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다만 그 이제 이 옥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도심이 그 집중화가 되어 있잖아요. 콤팩트하게. 네, 그랬을 맞습니다. 때 경찰서 부지만큼 대규모 면적, 그러니까 공영 개발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제가 네. 봤을 땐 경찰서 부지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조금 더 좀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디테일한 아이템이 무엇인지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와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그 부분은 군이 좀 부지로 매입을 해서 공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네. 그 연관해서 제가 서울 혁신파크를 갔다 왔잖아요. 네. 그 혁신파크처럼 어떤 좀 그런 것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1시간 가까이가 됐네요. 역시 네. 신동방경로 시작하면 1시간입니다. 네. 저희 옥천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긴 런닝 타임을 자랑하는 네. 코너입니다. 저희가 사실 청주 중앙동, 서울 성미산 마을, 혁신파크, 청년허브 등등등 다녀온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정말 그 동방견문록답게 이어서. 가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